11월 8일 원내대책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삼척항 북한 목선 침투 사건 당시에도 이 정권은 조직적 은폐를 시도하려다가 사진 한 장 때문에 모든 사실이 발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실, 언론사가 포착한 문자 메시지 사진 한 장에 들켰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이 정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숨기고 덮고 묻어버렸을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눈치 보느라 꽁꽁 숨기고 또 북한이 보내라고 해서 순순히 보내준 것 아닙니까? 이번에 추방된 2명이 처음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또 이번 사건은 이 정권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의 심각한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북한은 우리 헌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땅을 밟는 즉시 헌법상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헌법 17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27조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왜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누릴 기회를 갖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증거 불충분, 또 수사 한계 이런 여러 가지 또 당국의 어려움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헌법과 모순되는 추방 결정을 그것도 비밀리에 내린다는 점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도 모아야 될 것이고 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정도의 범죄를 흉악범이라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결정하고 신중하게 기준을 정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약에 또 이러한 결정이 자유를 향한 탈출을 꿈꾸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포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점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만약 북한 정권이 반체제 운동 인사에 대해서 흉악범인이 보내달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어쨌든 부적절하고 성급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 보면 지금 이것에 덧붙여서 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ICBM 발사 문제가 계속, 이동식 발사 문제가 계속 문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유의해서 보는 것은 이동식 발사가 가능한 것, 그리고 고체 연료가 사용되기 시작한 그러한 점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방어 체계를 굉장히 무력화하고 특히 킬체인은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늘 우리가 유의 깊게 강조하고 보아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식 발사의 의미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하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만 오늘 언론의 기사를 보면 북한 ICBM은 발사대와 거치대를 함께 들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사실상 이동식 발사대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국감장에서의 거짓말, 또 이번 북한 주민 추방 문제건까지 정의용 안보실장은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안보라인 교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조변석계, 막무가내, 좌충우돌, 문재인 정권 교육정책의 실상입니다. 조국 사태 수습하려고 난데없이 정시 확대를 갑자기 꺼내들더니 이번에는 자사고 특목고를 또 모두 없애겠다고 합니다. 줄곧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갑자기 2025년 일괄 전환을 꺼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권입니다. 교육 정책을 이렇게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바꿔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또 한마디로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강남 목동 집값 띄우기 정책, 파락군 성역화 정책이 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서열화에 이어서 지역 서열화까지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 국민들께서 원하는 이 교육에 있어서의 선택권 이렇게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또 본인들 자녀들은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 다 보냈습니다. 국민들 기회만 모두 박탈해 버립니다. 국민들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입니까?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이 문제를 이토록 간단하게 또 시행령 하나 바꿔서 좌지우지하겠다는 정권입니다. 한마디로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방안을 국회법 개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또 이것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계속해서 이번에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요구하고 논의 중입니다. 도저히 이 정권은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계속되는 시행령 독재를 막아내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대해 헌법 소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역량을 다해 국민의 선택권과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병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병제, 언젠가는 이 모병제를 검토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국방보안책과 재원 마련 없이 성급히 추진한다면 그 부작용이 엄청 클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 신중해야 될 징병에 관한 신중해야 될 병역에 관한 사항을 툭 총선을 앞두고 총선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던져놓고 있습니다. 매우 신중치 않은 자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제도 중에서 가장 공정한 제도는 그동안 징병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병역 문제에 있어서 잘못하면 불공정을 강조하는 불공정을 강조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 바로 모병제입니다. 결국 집권 여당이 이 모병제를 불쑥 띄운 것, 한마디로 표장사나 해보겠다고 던져보는 그런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여당 선거용 재물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병제 잘못 시행한다면 결국 이 재산의 다과에 따라서 이 군대에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결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키질 못할 약속 남발해서 선거에서 써먹을 생각 말고 정말 우리 남성들을 위한 젊은 남성들을 위한 정책 또 정말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동원 예비군 수당부터 현실화하고 더 이상 엉터리 점심 도시락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님 말고식 던져보기 정치, 우리 젊은 남성들에게 상처만 안겨줄 뿐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발 그 나쁜 정치, 무책임한 정치 하지 마십시오. 네, 몇 가지는 좀 원내대표님 말씀과 중복되는 부분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북송과 관련해서 시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간첩을 잡지 않는 정권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아예 탈북민을 없애는 정권인가라는 이런 얘기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울러서 모병제 관련해서도 저는 어떤 분의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 모병제라는 게 결국은 돈 없고 힘없는 집 아이들은 GOP에서 나라시키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누리던 애들은 유학 가서 마약하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 만들겠다는 거냐라는 이런 얘기를 저한테 울분에 쳐서 한 이런 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이 자사고 특목고 관련해서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시행령 만능주의가 이 정권의 아주 고질적인 악습이 됐는데 한마디로 교육 독재입니다. 교육 독재. 법률도 아닌 시행령을 가지고 헌법상의 권리를 이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겠다라는 발상, 이게 과연 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울러서 일반고에다가 5년간 2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 이러는데 입만 열면 돈으로 때우겠다는 이런 발상도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다음 주 중에 교육 분야의 정책 비전을 발표할 것입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이런 교육 정책 비전을 말씀드리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 성장률 사수를 위해 남은 예산 쏟아붓겠다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써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문제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돈 다 써라. 이런 얘기인데 이 보도를 보고 국민들은 정말 하루하루의 경제난 속에서 고통에 신음하시면서 그게 도대체 누구 돈인데 그냥 그렇게 다 쓰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경제 살리기 위해서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제 와서 불용 예산 10%만 투입해도 추경 효과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세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십조 원의 불용 예산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대로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예산부터 따놓기 위해서 사업을 부풀렸다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올해 한 달 반 정도 남은 이런 시점에서 졸속적으로 이 남은 돈 다 써라라는 이거는 내수 살리기는커녕 돈 풀기를 위한 돈 쓰기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 확대보다 지출의 구조 조정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을 그동안 여러 번 했습니다. 한은 총재 역시 재정 규모도 규모지만 생산성을 높이는데 또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재정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지적을 제발 좀 새겨 듣기 바랍니다. 강기정 수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사적으로 마련한 자리를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사과했다고 하면서 국회가 법정 시기일 내에 예산을 처리해달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오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겉으로는 사과하고도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태도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는 사과했지만 우리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SNS 김재원 위원장과 한 사진을 즉각 삭제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태도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실장의 소위 SLBM 이동 발사와 관련해서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으로서 SLBM의 이동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이나 판단이 다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텔 발사가 이동 발사가 ICBM의 이동 발사가 가능하다고 했던 국정원과 국방부조차 이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더 위험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라리 우리는 국방부나 국정원, 소위 군사에 관한 전문가 집단은 위험하게 볼 수 있고 또 완성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청와대 내 또 우리 현 대통령 주변에
차라리 ICBM 발사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한다면 오히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정의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의용의 거짓말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정원과 국방부마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똑같이 통일된 답변을 낸다고 하는데 우리 안보의 더 위험성은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우리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야말로, 소신 있는 의견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죽하면 해외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허위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미사일을 한번 쏘면 텔은 계속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텔 보호 차원에서 분리 발사를 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 기술의 증강에 대해서 어떤 사안을 보고 이것밖에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이만큼 됐다고 또 긍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이 더 중요하지, 대통령을 보호하고 정의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국정원마저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은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회와 논의도 없고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소위 교육 법정주의라고 하는 법, 그것도 위반하고 위헌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시행령에 의한 이 제도 개선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도 없고 대통령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바로 또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법안 처리 실적이 저조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여당은 마치 우리 자유한국당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정부와 여당의 이처럼 국회를 무시한 시행령 정책 때문에 본질적인 우리 입법 논의가 안 되고 있다. 바로 그 장애 요인은 민주당과 현 정부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민주당이 공천용 입법 발의, 정말 부실한 입법 발의, 실정용 입법 발의도 또한 우리들의 법안 처리 실적을 낮게 평가되는 그런 이유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방위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5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최근에 갑자기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미 오래전에 요구했고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마치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또 미국이 갑작스럽게 요구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우리 국회에 있는 시정연설에서도, 국회에 와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전시작전권 이양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스티렐 차관보나 제임스 드하트 분담금 수석 대표가 마치 대한민국에 청구서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받으러 왔다고 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대통령만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때 어떻게 답변했는지 우리 국민과 국회 앞에 수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표입니다. 원내대표께서도 정책의장과 또 원내수석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 교육정책 우왕좌왕 내 맘대로 하는 정책입니다. 이미 주지한 바와 같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발표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폐지하겠다, 지정 취소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휘하에 있는 대법원이 지난해 7월 달에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교육의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란 공익은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로 그 운영 방식을 개선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 당사자,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사고, 국제고, 외고 없앤다고 입시 경쟁, 고교 서열화 없어지겠습니까? 너무 어리석은 그런 발상이고 정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입니다. 강남 8학군.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우리의 머리에 선명히 남아있는 또 그리고 지역 명문고 부활, 평준화 시절의 폐해가 재현될 것이라고 저는 불을 보듯이 뻔히 내다 보입니다. 아무튼 스카이, 대한민국에 있는 서울대학을 비롯한 이런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교 서열화를 없애겠다고 자사고, 외고, 특목고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이건 고교 서열화 문제에 정말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문제를 놔놓고 왜 자꾸 꼬리만 가지고 이렇게 흔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정권의 교육 논리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국 자녀의 불법 특혜 입시 의혹이 마치 제도의 문제라고 보고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만 다 없애버리면은 정말 교구 서열화가 없어지고 교육 격차가 없어지겠다고 하는 이런 알량한 발상은 마치 그런 문제를 제도로 몰아붙이는 한심한 작태일 것입니다. 하향 평준화 생각하지 말고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권이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뜬금없이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정부의 재정 능력도 감안하지 않은 정말 총선을 앞둔 선거 공직 속에서 거론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뜬금없는 모병제 대신에 우리 방위태세 강화를 위해서 동원 전력의 정상화, 동원 전력의 강화를 위해서 원내대표와 정책의장과 협의하여 그 동원 전력 정상을 위해서 모든 예산 심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줍니다. 먼저 동원 예비군의 훈련 수당을 현역 병장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부 예산안에 없던 예산을 증액 심의했습니다. 34,000원의 훈련 수당을 72,500원으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아울러 예비군의 중식 수당을 성인이 충분히 체력을 감당할 수 있는 7,000원 수준에서 10,000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또 동원부대에 장비 현달에서 예산 증액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정부가 탈북 주민 2명을 추방의 이름으로 비밀리에 강제 송환하려다 들통난 사건을 개탄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왜 홍콩 시민들이 송환법에 분노하고 있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홍콩 시민을 본국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홍콩 시민들의 그 기나긴 투쟁, 정치 투쟁을 민주를 앞세우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그 분노를, 홍콩 시민의 분노와 연결되는 이 강제 송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납포한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명백히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정부는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군은 납포 과정을 포함해 선박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들이 심각한 흉악범에서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추방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법리를 호도한 것입니다.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은 최근 5년간 비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 이탈 주민은 137명이고 이 중 탈북자, 체포조 활동 1명, 살인 2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비보호 대상 북한 이탈 주민을 한국 정부와 사회에서 특정한 보호와 지원의 대상인 것이지 이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북송 대상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본인 의사에 반해서 대한민국 신분 획득한 탈북 주민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한 일은 없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이 모든 것은 북한의 정부의 이런 조치는 헌법은 물론이고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대법원 판례 모두를 위반한 대한민국 국민의 강제 송환으로 규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끈질기게 정부의 이 불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따져갈 것입니다. 아침에 9월 달까지 세수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 가지고 금년 9월까지 세수는 228조 1천억으로 5조 6천억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진도율로 따지면 77.4%로 작년보다 2.2% 포인트가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세수는 지금 계속 펑크가 나고 있는데 지금 이 정권은 계속해서 팽창 재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작년 12월 현재 2019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금년도 실질 경제 성장률은 2.6%로 전망이 되었고 경상 성장률은 4.4%로 전망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장률은 2.4에서 2.5% 정도 되고 실제로는 2.0%가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예산을 전부 총동원하고 공기업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투자 계획이 있는 모든 예산을 금년 연말까지 투자를 해서 2.0%를 일단 맞추자. 지금 그런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사상 최대의 슈퍼 울트라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세수가 지금 펑크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무리 원하는 성장률을 온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볼 때 베이스가 낮아졌기 때문에 세수는 또다시 펑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고 결국은 빚더미를 다음 세대한테 넘기게 되는 미래 세대 가불 예산 내지는 먹튀 예산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건 많은 국민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금년도 보면은 법인세 12월 결산하는 법인들이 순이익이 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47% 정도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슈퍼 울트라 예산 이런 거 하기 전에 정말 경제를 제대로 살리는 방안부터 먼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를 시키고 지금 기업들 발목을 잡고 있는 주 52시간 제도라든지 주휴시간 산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하고 그 이후에 보완적인 조치로서 재정 확장은 그때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입니다. 지금 슈퍼 울트라 예산 지금 예결위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정말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전향적인 정책 전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최근 여성 정치인 출신 장관 두 분의 정책 악수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6월 6일 전국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발표했습니다. 국회를 패싱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꼼수를 부리시더니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정부 마음대로 대상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저는 정책 수혜자인 국민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내년 총선에 대한 표계산식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동별로 규제 지역을 지정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분양가가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할 줄 알았더니 정부 생각에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곳을 지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이번 지역 지정에서 배제된 데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지정한 지역은 희소 가치만을 정부가 나서서 공인해 줬고 또 이것에 투자하라는 지침이나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발표가 나오자마자 모호한 적용 기준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 문제점을 예견을 하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던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 상승률 자료조차 없었던 마용성의 동들은 여지없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 지역들을 들여다보니까 이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에서 이미 이주를 하거나 이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지역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표풀리즘입니다. 해당 동 주민들은 지구로 지정된 것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됐는지 알지 못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문정권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투자했다고 알려진 과천이 빠지고 김의겸 전 대변인이 몰빵 투자했던 흑석동도 이번 지정에서 빠졌습니다. 문정권 인사들이 투자한 곳은 내버려두고 엄한 국민들만 잡는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 신뢰는 바닥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가져올 효과도 막연한 기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프랑스 혁명 직후였던 1793년 모든 어린이는 값싼 우유를 먹을 권리가 있다며 우유값을 반값으로 낮추는 가격 상한제를 시행했습니다. 낙농업자들은 젖소를 팔아치워 시장에서 우유는 사라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다시 정부가 우유 공급을 늘리겠다며 건초값을 낮추자 건초업자들이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 우유는 암시장에서나 살 수 있는 귀한 식료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지역의 신규 공급은 위축될 것이고 희소 가치만 높아져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풍선 효과로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값도 덩달아 오를 것입니다. 가뜩이나 금리가 낮아져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공급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펴는 정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과 싸워서 이기는 정부 없습니다. 시장의 우려대로 분양가 상한제 해당 지역 아파트 값만 높일 거라는 우려에 제가 좀 근거 자료를 말씀드립니다. 실제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 전국 시공구 기준 가장 아파트 가격이 비싼 구와 싼 구의 격차는 12.2배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에도 14.9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20.4배입니다. 문정권 들어서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격차가 벌어져야 이 폭정의 정책을 그만 정지할 것입니까? 문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아파트 값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9.13 대책 이후에 매매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며 국토부가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9.13 대책으로 1억이 넘게 올랐는데 고작 1천만 원 정도 떨어졌다고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한 이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9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이제 8억 원입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두고 보겠습니다. 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회의 구성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속한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가 있은 지 9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삼가 희생된 순직자 여러분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에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희생자들이 수습되고 유가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저희 당은 최선을 다하여 정부를 독려하고 다시는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의도 국회 앞 지하철 입구 지붕 위에서 현재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자유한국당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른 가짜 뉴스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과거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무고한 국민에 대한 진실 규명과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보상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입장을 갖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과거사법을 계속 심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사의 객관적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조사위원회 구성을
최근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이나 5.18 진상규명법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묵살하고 지난 10월 22일 힘의 논리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지난 6월 25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9월 23일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로 법안 소위를 날치기 한 것입니다.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과거사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리고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그분들의 애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집권 여당에게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유한국당은 과거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무고한 국민에 대한 진실 규명과 필요한 경우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배보상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둡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합리적 제안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과 야당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과거사 진상 규명은 이념이나 정파에 휘둘림 없이 객관적이고 실정적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과거사법을 재논의해 여야 간의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비민주노총 기자들에게 인사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KBS에 대해 즉각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21일 국감에 출석한 KBS 인력관리실장은 KBS의 징계기구인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인사차별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마는 전부 위증 이미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민주노총 KBS 노동조합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KBS 뉴스 13개를 진행하는 앵커 22명이 모두 민주노총 소속 언론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앵커를 뽑는 오디션 심사위원회 6명 모두가 또 민주노총 출신으로 구성이 되었던 사실도 파악이 됐습니다. 또 국장급으로 승진한 간부들도 대부분 민주노총 출신인 반면 비민주노총 조합원은 단 한 명도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주요 보직 인사에서 완전히 배제가 된 것입니다. 매년 6천억 원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적폐청산 노름에 빠져 언론의 공정성, 중립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마저 잃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달 말에는 서울 남부지법은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징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판결한 바도 있습니다. 언론은 다양성과 중립성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말살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독도 헬기 추락 사고에도 KBS의 치졸한 만행이 드러났습니다. KBS가 이런 단독을 위해서 헬기 이륙 영상을 보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KBS는 편파적, 파당적 저널리즘을 떠나 이제는 민주당의 기관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국민 청원은 20만을 돌파했습니다.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KBS는 민주노총의 지배하에 노조 밥벌이 챙기기와 좌파들의 뜯어먹기에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방송은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신여가 된 공영방송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KBS는 국민들 앞에 즉각 사과하고 양승동 사장은 사퇴해야 할 뿐 아니라 이런 KBS는 해체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기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소회의에 들어온 자료를 보니까 지난 여름에 전기세를 한전에서 깎아줬던 거를 정부에서 보존하는 내용들을 있는 걸 봤습니다. 오른쪽 주머니 거 빼서 인심 쓰고 왼쪽 주머니 빼서 그쪽에 집어넣는 그런 꼴입니다. 한전 얘기 또 하겠습니다. 한전은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남한테 도움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거 잔뜩 사서 사재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계량기 있는데 그 계량기 G타입이라고 있습니다. 그 G타입의 계량기를 지난 15년에 수요 조사도 없이 제품을 19만 4천 대 약 155억 원어치를 발주했습니다. 어디서 쓸 것도 예상하지도 않고 그냥 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3만 7천 대 약 98억 800만 원어치는 유효 기간이 만료돼서 폐기할 입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사서 막 재사재기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돈 없다고 정부로부터 세금으로 보존해달라고 그러고 지난 여름에 전기세 깎아준다 그래놓고 이제는 정부에서 그걸 또 보존해주고 국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영하는 김정갑 사장님은 진짜 경영자인지 그냥 신현지 심부름꾼인지 가슴 답답할 뿐입니다. 전기세는 올린다 그리고 김정갑 사장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콩값보다 더 싼 두부값이 있다 그랬습니다. 콩도 콩나름입니다. 질 좋고 깨끗한 원재력 세워놓고 질 나쁜 석탄 뭐 이런 거 써서 해서 라이프 사이클이 제대로 맞지도 않는 그런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한전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콩값이 왜 비싸졌는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옳은 소리